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오늘의 코너는 사담이에요. 첫 시간이니까 사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사소한 일상부터 사적인 이야기까지 소소하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큰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덥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장편이 될 수도 단편이 될 수도 있는 여러 이야기를 함께 편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사담의 주제는 무지출데이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무지출데이 또는 무지출 챌린지, 말 그대로 지출 영원 이거잖아요. 저도 올해부터 이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새해 버프로 일주일에 2번 시도하려다가 욕심내지 말고 먼저 적응부터 하자 해서 주 1회 월요일마다 무지출 데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우선 하루만 하면 되니까 부담도 없고 환경도 받쳐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의지력은 기본이고. 먼저 이 무지출 데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패턴을 알고 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일주일 동안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서 챌린지를 하기 좋은 날, 수월한 날에 맞춰서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평일에 돈을 크게 쓰진 않더라고요. 평일에는 점심값 아니면 가끔 저녁? 간식? 그런데 주말에는 몰빵, 엄청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평일에 안 쓴 돈을 주말에 몰아서 쓰는 느낌? 그래서 제가 설정한 무지출 데이 요일은 돈 안 쓰기 딱 좋은 날인 월요일이에요. 이날이라면 부담 없이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의지력과 부지런함만이 있다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날도. 저의 평소 큰 소비 패턴으로 월요일을 들여다봤을 때 먼저 커피 머신으로 먹죠. 점심, 일요일에 저녁에 여유롭게 도시락을 싸서 가져갑니다. 간식 참아요. 만약에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하면 회사에 있는 간식들을 먹거나 집에서 가져온 걸로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저녁은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먹으면 돼요. 끝. 일정? 없어요. 끝. 제가 평일에 약속을 잘 안 잡기도 하고 딱히 돈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으면 주 3일도 가능해요. 5일, 일주일도 가능할걸요? 나 일주일은 안 돼, 주말 때문에. 하지만 그러려면 평일 저녁에 부지런하게 도시락을 싸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해. 다른 거 하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월요일 하루로 했는데 모르죠.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처럼 내 패턴을 되돌아보고 언제 하는 게 부담이 덜한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타가 아니고 습관을 만드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날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야 해낼 가능성도 높고 성취감도 느끼기 쉽죠. 그래야 계속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수월한, 노리기 쉬운 날을 한번 찾아보길 바래요. 자, 이렇게 날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 소비를 0으로 만들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 없이 냅다 카드 집에 두고 나가서 생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지출데이 그게 뭐라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쓸란다. 평소에 아끼면 되지 하고 반감이 생기면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요즘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지갑을 두고 와도 핸드폰 하나면 끝나더만요. 안 되는 게 없던데?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이걸 하는 이유, 동기를 잡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걸로 원대한 꿈을 펼치겠다, 거대한 돈을 모으겠다는 아니잖아요. 나만의 소소한 이유를 찾고 동기를 찾으면 포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다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절레절레 하면서 마음을 먹게 된 게 아닐까 하고 감히 추측을 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 동기가 무너지지 않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이라기보다는 대체제? 방어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의 평일 소비를 보니까 이것들만 방어하면 하루를 거뜬하게 무지출을 하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커피. 우리 K 직장인들, 아니 한국인이라면 필수템 아닙니까? 특히나 월요일 아침은 커피 없이 저는 버틸 수 없어요. 근데 이 커피를 어떻게 방어하냐? 저는 이게 제일 쉬웠어요. 원래 평일에 웬만하면 커피를 안 사 먹기도 해요. 가끔 직원들 접대할 때 접대라는 게 웃기긴 한데, 대접할 때, 이게 대접? 내가 사드리고 싶을 때, 뭐 기브 앤 테이크를 해서 사드리거나, 아니면 오늘 기분이다 내가 사드리고 싶다 할 때, 또는 오늘은 말고 뭐 라떼나 에이드 같은 게 먹고 싶다 할 때는 사 먹고, 보통은 회사 커피 머신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커피 맛을 크게 따지지 않는 마기비여서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커피 마시는 원두가 별로라서 안 드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저는 검정물이면 됩니다. 카페인만 들어가 있다면 어떤 원두든 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는 커피를 매일 아침마다 사 먹었는데, 저가 커피를 마셔도 이게 쌓이다 보니까 부담이더라고요. 무슨 스노우볼도 아니고 계속 불어나. 무서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평일에 안 사 먹어요. 거의. 또 커피 맛이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주말은 예외. 평일 입맛 샷다 싹 내리고 원두향 좋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 원두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어쨌든 커피 머신을 이용하다 보니 커피 지출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커피 지출 방어가 되어 있어서 무지출 챌린지와 한 걸음 가까워져 있는 상황? 근데 이제는 정말 더더욱 커피를 밖에서 사 먹기 어렵지 않나요? 이번에 커피값 또 올랐잖아요. 물론 지구가 아파서 그런 거라 속상하지만 스타벅스, 할리스, 컴푸즈, 심지어 캡슐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메가커피를 즐겨 먹는데 아직 메가는 인상이 안 됐더라고요.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안 오를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좀만 버텨줘. 어쨌든 커피 지출을 미리미리 줄여가고 있었다 보니 현대인들의 친구인 이 커피를 억지로 떼어내지 않아서 조금은 가뿐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점심. 아까 제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흔하디 흔한 프로 직장인들은 점심을 사 먹잖아요, 보통. 회사 카드로 먹거나 구내식당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점심값이 정말 눈물 나요. 맨날 똑같은 거 먹기도 힘들고, 싼 거 먹어도 전혀 싸지 않고, 또 다 같이 먹게 되면은 생각보다 비싼 음식을 고르게 되고, 등등 많은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점심에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은데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런 지출을 방어하기 위해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데 정말 좋아요. 도시락 그냥 싸면 되지, 환경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밖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웬만해선 다 먹을 수야 있겠지만 애초에 회사 분위기 자체가 안에서 먹는 분위기가 아니다 하면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환기가 잘 안 되니까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받고 내 의지까지. 내가 무지출 데이를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먹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불도저처럼 끝까지 밀고 가야 해요. 의지를 가지고 귀찮지만 도시락 열심히 싸고 가져가고 야씨 그냥 나가서 먹자 하는 동료들의 말을 귀 닫고 단호하게 안 돼 돌아가 혼자 착착착 먹고 이렇게 저는 다행히도 회사 분위기 자체가 도시락을 먹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요. 그리고 라운지가 잘 되어 있어서 눈치도 안 보고 환기도 잘 돼서 걱정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 월요일마다 도시락을 들고 출근을 하죠. 예전 회사에서는 눈치도 많이 보고 애초에 안에서 먹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안 먹었어요. 계속 다 사 먹었죠. 그러다 보니 월요일마다 도시락을 들고 출근을 하죠. 또 일요일에 여유롭게 도시락을 쌀 수 있어서 더 부담도 없고 편하게 가져간답니다. 일요일에 먹다 남은 반찬을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 먹고 싶은 음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시락을 잘 활용해서 점심 방어를 당당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녁을 원래 집에서 먹는 편이긴 한데 평일에는 웬만하면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편이어서 냉장고에 늘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지출? 여러분들도 이날만큼은 저녁에 냉장고 털이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간식. 애초에 간식을 안 드시는 분들은 방어할 것도 없겠지만 저처럼 디살디죽, 디저트에 살고 디저트에 죽는 사람들은 이게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끊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있는 걸로 버티자라는 마인드로 가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술도 담배도 다이어트도 무언가를 제한하고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더 먹고 싶어지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생각 아시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간식을 방어하는 방법은 사전에 구비해 두자. 그래서 무지출 데이만큼은 내 주머니 속, 내 가방 속, 서랍 속 디저트로 간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 가방은 비상식량이 가득하답니다. 또 있나?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세 가지만 방어해도 하루쯤이야 무지출 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도시락 이야기를 해서 생각난 건데 이렇게 무지출 데이를 마음 먹고 도시락을 들고 다니다 보니 도시락통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아니 요즘 사람들이 무지출 데이를 많이 하잖아요. 도시락 신상 관련된 유튜브나 게시글이 무지하게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스텐으로 된 도시락통인데 안에 국물, 반찬, 밥 다 넣고 뚜껑을 닫고 막 흔들어 제껴도 쏟아지지 않는, 섞이지 않는 철벽방어, 현장 유지가 딱 되는 도시락통이 있더라고요. 그거 저장을 못 해놨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거는 진짜 신세계다. 이거는 구매 각이다. 가지고 싶다 하고 소비 욕구가 상승해버렸어요. 무지출 데이를 위한 지출이랄까요? 한편으로는 월요일에만 구매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약한 심보가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또 장비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튼튼한 도시락통 하나만 딱 있으면 도시락 내용물 제한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3일, 5일, 7일, 뭐 한 달 그냥 돈 안 쓰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방송 끝나면 도시락통을 좀 봐야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필요하니까 이 플라스틱보다는 스텐이 낫기도 하고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어떤 소비인지 정확하게 딱 알고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다 이 두뇌 풀 가동을 돌리고 나서 구매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자기 변호가 아니고 저는 평소에 돈을 허투루 쓰는 편은 아니에요. 아니, 멍청 비용이 없진 않지만 막 사고 싶다고 다 사버리는 욕구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갑자기 지출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됐는데 이게 무지출 데이랑도 관련이 있긴 해요. 내 지출 스타일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어디에 어떻게 뭐 돈을 많이 쓰는지 내 스타일 뭐 돈의 흐름을 알아야 나가는 걸 막고 줄이고 방어를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성향 자체가 무지출 데이에 적합한 것 같아요. 원래 좀 조촐하게 사는 타입이라 쓸 때는 다 쓰지만 브레이크가 늘 걸려 있어요. 그 덕에 무지출 데이가 조금은 수월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라 하면 자산 분배.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성향상 정돈되지 않은 걸 잘 못 봐요. 보긴 보는데 되게 속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못 버티는 거?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받는 월급을 어디에다 쓸지 다 정해져 있어요. 얼마는 집, 얼마는 생활비, 보험, 신용카드, 뭐 교통비 등등. 저는 월급을 받으면 그 즉시 분배를 시작해요. 넌 어디로 가? 넌 여기로, 넌 저기로 착착착. 그렇게 한 달에 사용해야 하는 내 생활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뭐 가끔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안 될 때가 있긴 한데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한 비상금도 있어서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노는 편이에요. 이렇게 1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2차 브레이크는 제 성향. 타고난 성향, 이 기질 자체가 내 거가 아닌 무언가를 사용하는 걸 안 좋아해요. 뭐 다음 달에 미래의 나의 돈을 끌어다 쓴다? 내 사용량 범위 밖의 돈을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울어버려요. 정말 부끄럽지만 사례가 있어요. 뭐요? 알려달라고요? 아, 부끄러운데. 그러면 살짝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지은이라고 하면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누군지 궁금하다면 1화에 나와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1월 저랑 지은이의 새해 다짐 중 하나가 다이어트, 핫바디를 만들자, 헬스 PT를 끊자였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러 갔는데 진짜 예상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회차당 기본 최저가가 5만 원이잖아요. 너무 후덜덜한 거예요. 내가 1회당 5만 원이나 주는 수업을 한다고? 헬스장 PT를? 차라리 이 돈이면 내가 좋아하는 필라테스나 테니스를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헬스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엄청 했어요. 거의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80%였는데 뒤집어졌죠, 이 마음이. 그 이유는 오빠 카드. 이거는 거의 나에게 블랙 카드야.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온해지는 카드랄까요? 정말 나이스하게 지은이가 회사에서 복지비를 받아요. 복지 카드. 그래서 이번 헬스장을 그 혜택으로 다녀보자 해서 바로 콜. 내가 언제 저 남의 회사 돈을 써보겠어요. 이럴 때 아니면 내가 내 돈 주고 PT 끊을 날은 오지 않겠다 싶어서 이건 기회다 하고 결정을 했죠. 그리고 지은이랑 같이 하면 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데 금액도 반반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은 복지카드, 나머지 100만 원은 각각 결제인 거죠. 이러면 이득인 거잖아요. 반에 반만 주고 결제를 한 거니까. 아닌가? 횟수를 같이 쓰긴 하지만 사실상 반이나 줄이고 시작했으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망의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웬걸 이 지은이가 카드를 두고 온 거예요.
제 주머니에 지갑이 손에 딱 잡히는데 그냥 나도 없다고 할까? 어쩌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올 수는 있는데 너무 춥고 귀찮잖아요. 여기 헬스장이 걸어서 한 15분인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 돈 쓰기는 죽어도 싫어. 어쩌지? 아까 말했듯이 내 범위 밖의 돈을 사용하는 걸 정말 싫어하니까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어쩌겠어요. 요 헬스장 특 지금 결제 안 하면 금액 불어남. 결제해야죠 뭐. 그래서 우선 제 카드로 선결제를 하자 하고 결제를 했는데 이게 일주일 이내인가? 어떤 기한 이내에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속은 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를 했죠. 어쩌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뭐 부끄럽고 수치스럽긴 한데 갑자기 비련의 주인공 마냥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내 카드에 몇백만 원이 찍혔다고? 나 당장 이거 다음 달에 갚을 수가 없는데 어쩌지? 뭐 갚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은이가 옆에서 아니 당장 내일 카드 취소하고 다시 긁는다니까 해도 안 들려. 눈물만 흘러.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냥 내 카드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 찍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찍히는 게. 그래서 그날 밤부터 다음날까지 지은이 엄청 쪼우고 저한테 치를 떨면서 바로 카드 체인지 하러 다음날 갔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좀 너무 그런가 했는데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 성향이 그거를 허락하지 못해요. 저는 매월 쓸 돈을 정해둔다고 했잖아요. 그걸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사례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처럼 정돈되지 않은 돈, 내 예상 범위 밖의 돈이 나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저예요. 그 덕에 과소비도 안 하는 편이고 무지출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끼는 기분이라 성취감이랑 뿌듯함이 2배, 마음은 든든?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짠순이처럼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도 쓸 땐 화끈하게 씁니다. 여러분들의 지출 방어 팁 또는 소비 패턴 등 다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저한테 적용할 수 있으면 저도 배워가려고요. 저는 그것 떼본 적 있어요. 어릴 때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 돈 아껴 써야 되니까 지켜내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 하나가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현금화해요. 하루에 10,000원만 쓰자 하고 총 30만 원, 31만 원 정도를 뽑아서 그 봉투, 한 달 생활비를 담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매일 10,000원씩 꺼내 쓰는 거죠. 어떤 날은 3,000원을 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10,000원을 다 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10,000원을 넘게 쓰는 날이 있고 가지각색이었거든요. 넘치게 써야 할 땐 이전에 쓰고 남은 금액을 썼죠. 그렇게 한 달을 빠듯하다면 빠듯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내곤 했는데 이 방법도 나름 괜찮았어요. 덕분에 지금의 소비 습관이 더욱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놀랐던 게 이 방법이 몇 년 전에 뜨더라고요. 생활비 달력이라고 해서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참 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내가 했던 게 떠돌아다니니까 괜시리 뿌듯하기도 하고 잘했구나,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0,000원? 사실상 힘들죠. 요즘 물가 다 올랐는데 커피도 오른 마당에 밥값도 다 오르고 반찬값, 야채값 다 오르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면서 저축이나 재테크의 필요성이 더더욱 도드라지고 그러면서 가볍게
단순하고 접근하기 쉬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생활비 달력이나 무지출 챌린지 같은 것들이 트렌드로 떠오르나 봐요. 저 또한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미니멀 라이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소비를 줄이고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한다라는 의미로 무지출 챌린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만 된다면 좋다고 봐요. 위에 말했듯이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그래야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동기부여가 없어서 안 할래는 또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냥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면 또 재미를 느껴서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 응?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더니 이제는 또 없어도 된다고? 그냥 해보라는 뜻입니다. 안 할 이유를 만들기보다는 프로젝트성으로 도전을 해보자라는 의미죠. 이 챌린지가 개념은 단순해 보이지만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언제 어떻게 어떤 유혹이 나에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걸 이겨내는 거, 나의 의지력을 높이는 거.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이겨낸다? 오, 앞으로 못할 게 없어요. 더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거창하게 말하자면. 제 주변에도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분이 2명 정도 있는데 최근에 만났던 분이 무지출 데이에 저랑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출 데이인데 커피를 왜 마셔? 했더니 스벅이 충전이 되어 있어서 이 스벅 카드로 샀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저한테 있는 그 간식 창고 같은 느낌인 거죠. 이처럼 방법은 다양하니 너무 어렵고 제한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볍게 시도해봐요. 저도 매주 즐기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작해보시고 서로 응원하고 동기부여가 되어주면서 또는 무지출 꿀팁도 공유하면서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무지출 챌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시작하셔서 서로 응원도 하고 꿀팁 공유도 하면서 해내보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욱더 힘이 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방송에 언급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더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올해 12월에 얼마나 잘했는지 다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거침없이 남겨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살펴볼게요.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함께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